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사상 처음으로 전문 의사가 배치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보위가 없어 비어두던 정형외과 등이 개설됐습니다. 태안해상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바다 위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이 오는 10일부터 서산 계산읍 사무소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담당 직원과 손해사정인이 상주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내포신도시 충남보훈공원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민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청양군은 정형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민간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양군이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원에 전문의를 배치했는데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대기실이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북적합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 수가 부족해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정형외과에 전문의 한 명이 배치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해 홍성이나 대전까지 멀리 가야 했던 주민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자상하시고 잘 봐주시고 홍성의료원에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리 오셔갖고 이 선생님한테 보았다고 이리 왔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전문의가 배치되면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경우 개설 3달 만에 2,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내과는 한 달 평균 2,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모든 의사들이 지금 임시 뭐는데 지금은 어디가 정식 의사가 와 있지 않은 지금은 전에는 물렀잖아요. 물른 의사가 오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 3만 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설 병의원은 23곳에 불과한 데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공중보건으로 의료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줄면서 인력난을 겪어왔고 청양군이 대책으로 지난 10월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전문의가 채용된 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의학과 등 모두 4명의 의사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청양군은 재정 여건에 맞춰 전문의를 추가 배치하는 등 의료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의부에서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 또 초음파기 이런 의료 장비를 좀 현대화해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군민들께서도 의료에 대한 또 진료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양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의료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해상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바다 위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정선영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대형 선박에서 한 남성을 내립니다. 해경 함정으로 이동한 남성은 줄에 매달려 헬기에 올라탑니다. 4일 오후 8시 10분쯤 태안 경렬비열도 해상에서 LNG 운반선 갑판장 58살 조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조 씨는 평택항을 출발해 카타르로 항해하던 중 탈장 수술을 했던 부위가 부어올라 걷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119 소방 헬기와 공조해 조 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바다 위에 방갈로 같은 구조물들이 떠 있습니다. 내부엔 그물과 어구둥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불법 해상 작업대입니다. 해경은 태안 황도교 일대 협수로에 작업장을 설치해 사용해온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부유식 작업장 37개를 해상의 닻으로 고정시켜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상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선박 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5일 오후 2시 15분쯤 태안 부엌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6살 변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변 씨는 혼자 낚시를 하던 중 바닷물이 차올라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물때와 나오는 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이 오는 10일부터 서산 대산읍사무소에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하나토탈은 대산 지역 29개 마을 이장단 협의회에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산읍사무소에 담당 직원과 손해사정인이 상주하고 주민 피해 배상 안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나토탈 대산공장에선 이상 반응으로 유증기가 대량 분출돼 인근 주민과 근로자 2,500여 명이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내포신도시 충남보훈공원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추모헌시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경의를 표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훈공원 독립운동가 거리와 무궁화동산 조성, 3.1 평화운동 100년의 집 건립, 윤봉길 창작 뮤지컬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123만 명의 초등학생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수영장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수영복을 갈아입은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발차기와 잠수도 하고 친구들과 부판 위에 앉아 떠다니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일반적인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입니다. 수영하니까 재밌고 엄마 아빠랑 가고 싶어요. 구명조끼 착용법, 물에서 뜨는 방법, 물에서의 호흡법 등을 배우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사고가 잇따르면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유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 교육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5에서 10시간으로 생존 수영을 완전히 익히기에 수업 시간이 짧고 수영장이 부족해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다 보니 공간도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등 생존 수영도 함께 있고 또 그 유아 전용 수영장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함께 수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유아 생존 수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생존 수영 교육.
높아지는 관심만큼 제도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출산율과 이어지는 혼인율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3월에 태어난 아기의 수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 결과를 발표했는데 3월 출생아 수는 27,100명으로 지난해 3월 3만 명보다 9.7%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33,2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와 올해 출생아 수를 살펴봤더니 서울은 15,700명에서 14,700명으로 6.4% 줄었고 경기도는 지난해 24,100명에서 올해는 22,600명으로 6.2%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800명이 태어났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2,400명, 14.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수가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혼인 건수와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3월 혼인 건수는 19,600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가 감소를 했습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9,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7,100건 감소해 1분기 기준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과 혼인율이 함께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라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인구정책 TF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건설 현장 손발인 타워 크레인이 일제히 멈추면서 충청권 공사 현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소속된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총 3,500여 대의 타워크레인 중 약 80%인 2,500대가 일제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건설 현장 곳곳에서도 약 260대의 타워크레인이 파업에 동참했는데요. 양대 노조는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와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정부가 손 놓고 있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또 국가 자격증 없이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들의 집단 행동에 지역 건설사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건축물 골조를 올리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서 필수 공정도 같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민주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 4명과 한국노총 소속 기사 2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비노조원 기사의 타워 크레인 한 대만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급히 이동식 크레인 2대를 임시로 투입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측은 타워 크레인이 필요 없는 외곽 위주의 작업에 집중하면서 공정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형 공사장과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작업이 사실상 멈추면서 공사기간 지연 우려로 건설사들도 전전긍긍입니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루 이틀이면 상관없지만 장기간 파업이 이어진다면 리스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타워 크레인을 볼모로 양대 노조가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온전히 피해는 건설사들이 입게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7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물량을 해소하느라 입주 축하금을 제공하거나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5일 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관내 미분양 물량은 총 1,756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9세대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천안시와 보령시, 당진시와 함께 서산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 공고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인구 증가세 역시 얼마 전부터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 4월 말 기준 인구는 17만 8천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 4월 말에 비해 1만 29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월 말 17만 8,700여 명, 2월 말 17만 8,500여 명, 3월 말 17만 8,600여 명으로 인구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물량을 해소하느라 입주 축하금을 제공하거나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 축하금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내 곳곳에 분양 관련 현수막도 넘치고 있습니다. A업체 관계자는 약 3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계약을 하게 될 경우 26평형 기준 2천만 원 정도의 입주 축하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급량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업체 관계자는 기존 분양대금에서 5에서 6%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분양 사태는 다른 지방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지난 3월부터 제한하고 있다. 물량이 많이 공급돼 미분양 세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전면 제한한 뒤 추이를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태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날짜 새 태안에서 펼치자 충남의 꿈이란 주제로 21개 종목에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개최지인 태안군은 18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마치고 자원봉사자와 운영 인력 등을 각 분야에 배치해 경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6시 30분 태안군 종합운동장에서, 폐막식은 15일 오후 5시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충남도 소방 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은 충남도 소방 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소방 헬기 한 대를 운영하다 보니 기체가 노후화되고 정비 일수도 증가해 소방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2022년 청양의 소방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소방 헬기 2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며 충남과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도 2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태안과 보령 지역 관광 펜션을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실시한 결과 25건의 관리 소홀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바비큐장을 주차장 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에 부착하지 않는 등 25건의 안전관리 부실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또 충남도는 도내 생활숙박업 70여 곳에 대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실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43%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적발된 안전관리 소홀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홍성군이 장마철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민원이 잦은 시설과 한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으로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 방치 행위, 분뇨 배출시설 신고 이행 여부 등입니다. 홍성군은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장마철 하천 등 수질 보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6월부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만사형통 충남을 운영합니다. 만사형통 충남은 도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다양한 현안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민관협치 홈페이지 내에 개설됐으며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제안하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담당 부서와 민관협치회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 주재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청 내 유휴공간이 작은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은 미술관은 도청 내 유휴공간을 소규모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작품이 전시됩니다. 충남도는 도청과 문예회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1차 서양화 작품 30점을 3개월간 전시하고 2차에는 동양화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광시 전국 낚시대회장에서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당저수지 내수면 9개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시박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제거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시박은 덩굴식물로 번식력이 강해 근처 식물을 말려 죽이는 등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관내 해양 유람선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은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 관리 상태와 승선 신고서 작성 등 긴급 상황 대비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7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소거 현장에서 열리는 읍내동, 동문동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7일 오후 2시 대한노인의 태안군지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인 일자리 추가 사업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7일 오전 10시 결성동원 일원에서 열리는 결성 단오 행사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7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분기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7일 오전 9시 30분 청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2019 충청남도 지사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곳에 따라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6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이 17도, 예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홍성이 21도,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 청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튼튼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 많다가 다음 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